사과의 본고장 경북 영천입니다. 영천은 풍부한 일조량과 높은 일교차로 사과 재배에 최적의 환경이라 합니다. 이곳에 최고의 사과 명장이 있다 해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저는 경북 영천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신종협입니다. 97년도 봄부터 농사를 짓고 있으며 재배 면적은 전체 한 12,000평 정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출하량은 글쎄 1년 평균이 한 150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까지는 이제 건축기사로 일했습니다. 결혼하고 이제 2주 후쯤 아버지께서 여기 이제 뭐가 만져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간암 말기라 손 쓸 수 없다. 마음 편하게 해드리라고. 그래서 이제 3개월 선고받고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로 오게 된 경우였습니다. 제 집사람도 시골 출신이라 농촌 사정을 훤히 알거든요. 농촌에 들어가자, 집에 들어가자 이렇게 하니까 결혼하고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어. 거절은 못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울더라고. 그때 이제 이게 참 정말 누구 못지않게 잘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렇게 귀농해서 97년도 가을에 IMF였잖아. 그리고 이제 사과 가격도 90년도 후반부터 2000년도까지 굉장히 가격이 폭락하고 좋지 않았습니다. 내 일을 전공을 찾아서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시골에는 어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대문 닫았더라 그런 말이 듣기 싫은 오기 때문에 농사를 계속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8년 정도는 정말 주경야독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창 시절에 그만큼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격이 좀 둥구리해서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좋아하고 이랬는데 시골에 들어가더만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왕따 당했다는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한 8년을 그렇게 살고 나니까 약간 좀 도가 터졌다고 해야 되나? 시야가 넓어졌죠. 진열장을 가득 채운 수많은 상패에서 명장이 그간 걸어온 여정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데요. 오직 사과 하나만을 바라보고 쌓아온 명장의 재배 철학이 궁금합니다. 사과 농사를 짓는 우리 농부는 나무만 잘 만들면 사과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생물입니다. 목숨이 있어요. 우리 사람하고 많이 닮아 있죠. 지금 우리가 종합병원에 검진 받으러 갑니다. 그럼 결과가 나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당신은 너무 비만해서 혈관이 좁아졌을 거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 좀 빼시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나무를 보고 느끼는 감각을 가지는 게 그거라는 거죠. 어떤 비료가 어떤 농약이 거기에 맞다 안 맞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 나무가 뭘 원하는지. 그러면 내 가수원의 나무가 최소한 연식이 같을 때는 나무가 균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햇빛 효율이 좋겠죠. 자, 그럼 균일해야 되는데 이 나무를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똑같이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물론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다르게 관리해야 잘 못 컸는 나무는 보약을 좀 먹이고 강한 놈은 좀 눌러야 되고 이렇게 힘의 균형을 같이 맞춰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한의사 선생님들은 진맥을 이렇게 짚어보고 처방을 하잖아. 그분들은 모든 감각이 이 손끝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찬가지. 내 모든 오감을 나무에 맞추는 거죠. 나무를 읽어 나가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야 내 수준이 늘어갈 수 있다는 거지. 집사람 이야기를 빌리자면은 당신은
사과나무에만 좀 최선인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둔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싶어요. 한 가지에 이렇게 몰입을 해야 그게 보이고 느껴지고 그걸 위해서 간다는 거죠. 사과나무의 이제 재배적인 원리 한마디로 설명하라. 이제 하면은 저는 늘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과나무는 봄에 미치듯이 자라고 하지 전에 그대로 멎어야 된다. 그런 나무가 그에 주어진 상태에서 사과 품질이 제일 좋고 내년 꽃눈이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적과든 여름 전정이든 시비든 관수든 어떤 행위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은 봄에 왕성하게 자라고 하지 전에 멎을 수 있나. 이제 그것만 이해를 구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농민들을 앞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해야 되지 생물을 다루는 일인데 뭘 어떻게 배워서 하겠다.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해를 하려고 하는 순간 재배 수준도 굉장히 늘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사과나무를 만드는 방법은 물을 주는 횟수나 가지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키우는 나무를 자식처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가장 간단한 사실입니다. 살균제 방제력 같은 경우는 영천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고 기작이 길지 않습니까? 개화가 빠르고 수확이 늦으니까. 그래서 11월 방제력을 택하고 있는데 6월, 7월, 8월 이때까지도 혹 장마가 길고 비가 많으면은 보살균제 횟수 조금 추가하는 방제를 하고 있고, 갈반병 같은 경우는 또 탄저병도 그렇고 봄의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막상 병이 들어온다면은 어떤 전문가가 어떤 처방을 해서 그게 낫게 할 수 있을 위인이 있겠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없다고 보거든요. 원래는 7월 달이 뭐 3일 빼고는 계속 비다 뭐 이런 예보가 있었고 하면은 좀 더 봄에 꼼꼼하게 관리가 되었어야 되지 않는가 싶었던 생각이군요. 해충은 뭐 최근에는 큰 그런 문제가 없고 돌발해충이 조금 신경 쓰이는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생육 후기에 의외로 노린재 피해가 사과가수원 주변에 창깨나 콩수확하고 많이 몰리는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약 방제의 방법은 농약 살포 양량을 높인다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에세스기의 속도를 좀 천천히 가는 거. 우리가 이제 같은 농약을 면적에 살포를 할 때도 에세스기로 많은 양을 뿌리면서 사이에 속도가 빠르면은 나무의 표면만 확 이렇게 뭉치고 가는 경우가 되지 않나 싶고, 천천히 간다면은 적은 양이어도 이렇게 꼼꼼히 밀어 들어가기 때문에 사각이 좀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농약 살포 양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밸브를 드문드문 잠그고 대신 속도를 좀 천천히, 특히 뭐 응애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탄저병이 심해서 뭐 5일 만에 약한다 뭐 이렇게 하면 그럼 방제 횟수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20회 이렇게 막 가거든요. 그렇게 간다면은 지금 뭐 농약의 살균제의 그 개통이 빤한데 그게 3번, 4번, 5번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게 과연 보장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 번 할 때 충분히 날씨 상황이나 모든 걸 고려하고 해서 충분히 잘 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죠. 어쨌든 내가 알고 하고 있는 거는 사과밖에 없어요. 사과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유통을 잘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유통 완전히 깡통이고 오로지 가장 1차적인 생산을 해서 돈 버는 사람입니다. 평생 동안 나는 사과 농사만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사가 기후적으로 안 맞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사과 농사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은 얼마나 또 혼란이고, 사과 농사를 하여튼 그냥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과 농사를 그냥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에 그가 얼마나 사과 농사를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배하는 작물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이 지금의 신종엽 명장을 만든 비결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